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자연 속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양양, 제 고향 근처에 있는 그런, 제가 여기 농사도 짓고 있는 그런 밭 근처에 있는 곳이거든요. 혹시 옆에 그 시냇물이, 작은 시냇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들리시나요? 그리고 지금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또 바람 소리도 약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나와서 찍어봤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들으신 다음에 어, 괜찮은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또 다양한 곳에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현재 그 회사들이 프로그래머들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어떤 구인 현황과,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회사를 얼마나, 프로그래머가 되려는 개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구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정답이거나 뭐 정확한 분석은 아니고요. 그냥 교육자로 살다 보니까 그 다양한 회사들과 개발자들을 만나면서 그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찍게 됐습니다. 역시 자연 속에서 나와서 막 찍다 보니까 막 파리도 날아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일단 이걸 찍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회사를 제가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 아니면 다른 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파견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 자기 회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회사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마땅히 구분하는 용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뭐 일반 쇼핑몰이나 아니면 제조업이나 이런 데도 최근에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회사들을 인하우스 개발 회사라고 한번 지칭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파견을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나 회사들을 SI 프로젝트,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SI 프로젝트를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인 현황, 그 다음에 뭐 연봉이라든가 최근의 문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개발자 구인 현황은 기존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라이온과 같은 회사들이 요즘 상당히 잘 되고 있잖아요.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점점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상당히 많은 개발자들을 계속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퇴직하는 개발자들이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사업을 확장하면서 필요로 한 개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우영이나 야놀자, 토스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제 유니콘, 1조 클럽에 가입한 회사들이 유니콘 기업들인데,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개발자들을 뽑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마이리얼 트립이나 당근마켓, 지그재그 요즘 광고도 하던데, 이런 또 그 유니콘 그 클럽들을 쫓아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개발자들을 구인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의 어떤 성공 사례나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이게 핵심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외주를 많이 맡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회사의 어떤 그 성패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인식을 하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파견이 아니라,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하우스 개발을 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많은 회사들에서 개발자를 구하고 있는, 전반적으로
개발자에 대한 구인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비율은 엄청나게 높은 상태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개발자로 한 20년, 물론 개발자로 한 12년, 13년 살고 교육자로 살았지만 개발자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개발자가 어떤 역량만 된다면 약간 가불관계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이제는 회사와 개발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뭔가 협상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상태지 않나? 상당히 좋은 개발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하려는 친구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2018년 전에는 그 신입 사원들을 많이 안 뽑았거든요. 근데 그 경력 사원 중에 뽑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2018년 한 중반부터 신입 사원들을 채용하는 사례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잠재력이 있는 신입 사원들을 뽑아서 우리 회사가 키우고 성장시킨 다음에 일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낫겠다. 왜냐하면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경력자들 중에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신입 사원들에 대한 그 신입을 채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한번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연봉이라든가 문화 같은 경우는 보면 아무래도 개발자를 뽑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물론 좋은 회사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유니콘이라든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은 이미 연봉 수준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제 스타트업들도 이런 투자를 받고 돈은 있는데 개발자들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좋은 개발자들 뽑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에 대한 연봉도 상당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개발 문화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지원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런 좋은 개발 문화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거죠. 주변 선배들이나 동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진 회사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도 그냥 무작정 뽑으면 개발자들이 안 오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서 개발 문화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2020년 중반, 뭐 2030년 뭐 이렇게 자르긴 힘들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뭐 10년 내로 이게 해소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개발자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개발자를 뽑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연봉이라든가 어떤 개발 문화를 만들려는 그런 변화에 대한 시도를 해야지만 많은 개발자들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 회사들이 왜 뽑기 힘드냐? 대부분의 회사들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뭐 스타트업이 그나마 좀 들어가기 쉽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어떤 대우도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 뭐 우형, 쿠팡, 그다음에 지그재그 이런 스타트업들에서 요구하는 그 개발자들의 역량이 거의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에 대한 눈높이, 본인들이 뽑고자 하는 개발자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인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뽑기가 힘든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눈높이가 높아졌다 보니까 신입에 대한 눈높이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직, 우리 개발자들이 이제 회사를 찾는 그런 경향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자들이 이직하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아까 교육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래머로 취업하려는 신입들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상상 이상으로. 왜냐면 교육기관에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지원하는 그 취준생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업계 전반적으로도 보면 지금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그 산업들이 점점 이제 쇠퇴기를 맞으면서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업계가 상당히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취업이 잘 되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연봉도 높고 어떤 처우도 복지도 좋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많은 신입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가 교육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아무 회사나 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주변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 뭐 우영 같은 회사들을 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아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왕이면 처음 시작부터 좋은 자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냐면 자사 소프트웨어를 가진 회사들은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개발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회사 복지라든가 문화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그 취준생들이 그런 회사를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회사를 이제 들어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역량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친구들, 하지만 돈은 벌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파견, 일반적으로 이제 SI 회사에 가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그 SI에 일단 취업했다가 그 다음에 몇 년 경력이 지난 다음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단 파견 회사에 SI 프로젝트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 거기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들의 상당수가 서비스 개발 회사, 자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 이런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지사겠죠. 일반적으로 뭐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SI 프로젝트라든가 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파견을 간 경우에 아무래도 약간은 개발자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약간 찬밥 신세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도 SI를 해봤지만 어디 뭐 지하 골방에 막혀서 개발한 경우도 있고, 또 회의실을 개조해서 개발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개발자들이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려는, 하지만 또 이직하려면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뭐 이거는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욕심을 가져야지만 개인도 또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본인의 역량이 커지고 또 조금씩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연봉 테이블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통 이제 강의를 할 때 5년을 기준으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5년을 기준으로 자르는 이유는 어떤 한 분야에서 5년이 지나면 그쪽의 문화가 몸에 배어서 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5년 전에 보통 보면 SI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경우도 보면 한 빠르면 1년, 늦으면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서서히 다른 회사들, 좀 더 좋은 복지를 가진 회사들로 이직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도 사실 열악한 데 되게 많거든요. 복지도 적고, 우리가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개발자가 없다 보니까 경력이 진짜 얼마 안 된 신입 개발자거나 2,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서비스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거의 뭐 자기 몸을 갈아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뭐 이런 약간 극단적인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그
아까 얘기했던 인하우스 개발을 하는 자사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복지를 가진 그런 회사로 이직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다고 했지만 사실 더 많은 개발자들은 그런 열악한 SI 환경이라든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안 하거나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남아있거나 거의 대부분의 제가 보기엔 물론 조금씩 준비는 해봤겠죠. 하지만 더 좋은 환경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특히 또 열악한 환경에서는 더 많은 야근과 그런 뭐 주말 근무까지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역량을 쌓을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부족해서 이직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 상태로 남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는 개발자들이 대부분 자기와 비슷하거나 어떻게 성장하라고 가이드해주는 선배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너무 그 야근비도 없는 상태에서 야근이라든가 주말 근무를 많이 하거나 보고 배울 선배 개발자가 없거나 이런 개발자들 혹시라도 있다면 그리고 경력이 얼마 안 됐다면 지금 시점이라도 빠르게 준비를 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아니 요즘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정 수준의 노력만 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는 게 안타까움인 거죠. 제가 초보 개발자일 때 SI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하면서 정말 고생했던 그런 기억도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번 뭐 이게 시리즈로 몇 편을 제가 찍겠지만 혹시 동영상이 그런 마음을 먹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후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뭐 5년 이전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정한 허들이 있거든요. 그 허들을 넘으면 그래도 개발자에 대한 처우와 복지가 좋은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비슷한 규모라든가 복지, 연봉, 문화를 가진 회사들로 이직하는 게 생각보다 수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가서 일을 하다가 여기 일 못 해먹겠는데 좀 짜증나는데 그러면 이제 카카오로 또 이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 3, 4년 일을 하다가 여기 너무 재미없다. 너무 배울 게 없는데 짜증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파랑새를 쫓는다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영이 좋아 보여. 그럼 또 우영으로 이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뺑뺑이를 도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회사로 계속 뺑뺑이 도는 개발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력이 한 10년 넘어가면 뭐 그 회사가 그 회사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일정 수준의 그 허들 이런 회사들이 요구하는 역량을 쌓아서 일단 진입을 해라. 그러면 그 뒤에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다. 그리고 뭐 저는 한 1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창업을 해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상당히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어떤 창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개발자들이 그런 회사들 속에서의 어떤 답답함이라든가 그걸 참지를 못하고 또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는 이직을 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 간격, 예를 들어서 뭐 3, 4년이면 3, 4년 간격으로 이직을 하는 건 역량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 회사에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좋은 문화를 가진 회사에 한번 취업을 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직할 때 연봉 인상률도 좋을 수 있고요. 또 각 회사들이 가진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랑 맞는 회사가 뭐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찾기 위해서 꾸준히 한번 노력해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다니다가 그래도 맞는 회사가 있다면 그 맞는 회사에 뭐 눌러 앉으면 되고요, 그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네, 이직에 대해서도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네. 하지만 또 이 부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경력이 많은 선배 개발자들도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그 회사에 만족해서 그냥 눌러 앉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SI 프로젝트 이 경우가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5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SI 그 문화라든가 그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몸에 배어서 더 이상 이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 환경에 그냥 눌러 앉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인하우스 개발을 하는 회사들,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카카오, 아니면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상당히 많은 회사들에서 일하는 개발자들도 너무 한 회사에만 눌러 앉아 있다 보면 그렇게 10년, 15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돼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한 회사에만 오래 있어서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전문적인 역량만 키우다 보니까 더 이상 이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제는 그 회사에 목매어서 몸이 메어가지고 그냥 잘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그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냥 싫은 소리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특히 SI 같은 경우에는 SI도 프리랜서나 이런 거 하면은 상당히 대우가 좋지 않느냐. 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서 약간 리더급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사실 SI 프로젝트가 있고 계속 다른 프로젝트에 파견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리더십 역량, 개발 문화를 만드는 역량, 주니어들을 끌어당기는 역량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5년이라든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좀 더 그 개발 문화라든가 처우가 좋은 회사로 이직하려고 했을 때 5년 이하일 때보다 훨씬 더 이직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 가능한 빠른 2년 이하가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늦어도 5년 이내에는 뭔가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머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력이 5년 되기 전에 어떤 회사에 있느냐. 뭐, 첫 번째 회사가 뭐 SI나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작은 스타트업에도 상관없어요. 예, 하지만 5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아니면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좋은 그런 회사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도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5년 뒤에는 훨씬 더 그런 변화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물론 뭐 노력을 하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5년 이내에 뭔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력이 적을 때는 뭐 당연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경력이 적을 때는 뭐 연봉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어떤 좋은 연봉보다는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 즉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선배 개발자들이 있고 보고 배울 동료들이 있고 같이 학습할 동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협업이라든가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은 혼자 학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본인이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부당함이라든가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오늘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끝낼 건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러면 그런 좋은 개발 문화를 가진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이 어떤 거냐, 그 역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외에서 찍어서 저도 더 자유롭고 그렇긴 한데 여기 책상이 없다 보니까 되게 약간 계속 앉아 있는 게 불편하긴 했네요. 근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뒤에 약간 바람이 불면서 약간 뭔가 나뭇잎이 흔들리고 초록색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는 그런 맛이 좀 있으셨나요? 약간 저도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